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날이에요. 그리고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기도 합니다. 법인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세계 말라리아의 말라리아 병이 있습니다. 그 말라리아 병을 퇴치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법인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볼 것 같으면 법정 기념일이고 비공휴일이다.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행일은 1964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법무부가 주관이고 날짜는 4월 25일 오늘이 되겠네요. 그 요약을 보면은 준법 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4월 25일이고 주관부처는 법무부이다. 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963년 7월 세계 법률가대회에서 법인화를 제정을 각국에 이제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964년에 대통령령으로 법인화를 정했다. 당시에는 국제 관례에 따라서 5월 1일이었으나 5월 1일은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또 이런 게 또 이제 겹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날짜를 변경했어요. 4월 25일로. 2003년 2월에 근대적 사법제도의 효시였던 갑오경장의 첫 법률재판소 구성법이 시행일에 맞춰서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글쎄요, 참 정말 재판소 구성법의 시행일이 4월 25일인데 그 날짜를 맞춰놓고서 법인화를 했다. 굉장히 참 난해합니다. 여기 이제 갑오경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오경장 한번 볼까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갑오경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갑오개혁, 갑오경장은 1894년 7월 27일부터 95년 7월 6일까지 일제가 조선정부에서 전개한 동학농민군과 맺었던 전주 화약을 간섭한 제도개혁을 말한다. 이 전주 화약이라고 해서 무슨 전주에 있는 화약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 정부와 그다음에 동학농민군 간의 어떤 그 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조선 정부도 이제 그걸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가 아니라 회유. 회유라는 표현이 이제 있죠. 예, 회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조약을 갖다 이제 체결을 한 겁니다. 양쪽에서. 일제가 이제 전개를 한 거니까 10년 전에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갑신정변을 보면 이제 1884년 12월 4일 날 일어났습니다.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파들이 청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척족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 한 무력 정변이다. 예, 이게 갑신정변인데 그때 이제 실패를 했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일본의 우위세를 얻고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오경장, 일본식 개혁으로 갑오개혁, 갑오경장이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개혁 그 내용이 있어요. 노비제를 폐지한다든가. 참 노비라는 게 그렇죠. 남자는 노, 여자는 비, 둘 다 이제 종인데 그 노비제를 폐지하고 조선시대 때의 최대 그러니까 노비가 최대로 많았을 때 전 인구의 43.1%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이 정말 같은 민족을 서로 노비로 썼다라는 거 참 아마 지구상에서도 이런 그 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본위제, 예, 이제 그 화폐를 이제 은을 갖다 이제 기준으로 삼은 이제 화폐 제도죠. 그걸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금지, 예, 뭐 일찍 시집 보내고 이제 그러는 그 경향이 있었죠.
그것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참 옛날에는 과부가 돼도 재혼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고문 연자법 이런 걸 다 폐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득세를 하니까 이게 참 그 뭔가 그 일본으로서는 이제 일본을 견제를 할 수뿐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 간섭으로 의세를 잃으면 일본이 이제 그 추진력이 급격히 이제 상실을 해갖고 이제 이런 그 이제 개혁 어떤 그 이제 추동력이 이제 상실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삼국 간섭으로 이 세 나라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러 정권이 수립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일본이 이제 위기를 느껴서 그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을미사변은 민비를 시해한 게 을미사변입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그 이제 국호를 변경하고서 이제 제국이니까 이제 황후가 된 거예요. 민비가 명성 황후. 참 사실 을미사변이라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명성황후 민씨를 칼로 찔러서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렸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일본의 그 낭인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죠. 참 이게 조선이 이제 만국의 길을 이제 걷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아관 파천을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관, 러시아, 아가 이게 러시아 뜻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관으로 임금이 옮겨갔다. 이게 아관 파천이죠. 참 아주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그 이제 조선 말기가 여기 이제 다 눈에 이제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의세 등으로 본 세력이 득세를 하였고 김홍집 등 갑오개혁 중심 인물들이 백성들에게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도주 또는 망명하여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개혁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네, 저때 이게 우리나라 근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모르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라는 만국의 길을 이제 걷게 되죠. 네, 뭐 지금 사실은 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갑오경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수변의 갈 것자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이제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이 종이장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지만은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정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 같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에도 이제 인정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 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일단 위키백과에서 한번 법을 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령을 가리킨다. 예, 여기서 일정한 조직과 절차라는 게 이제 뭐 국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많은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여신이 있죠.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라고 돼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게 바라다 보면 이제 편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러니까 공평한 그런 그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뭐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여튼 법과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법이 여신, 정의의 의인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동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그 어떤 법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옆에 칼을 들고 있네요. 공정하지만 처벌할 때는 칼로 치듯이 아주 냉정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 법이 규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 네, 집에도 그 가훈이 있죠. 가헌. 나름대로 집안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도 사칙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법이 있죠. 또 국제적으로 국제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밑에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념면에서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제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노소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통치자의 그 말 한마디에서 사람 뭐 목이 떨어지고 하는 그건 법이 아니죠. 그건 뭐 독재입니다, 독재. 그런 독재는 이러한 개념의 법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말과 같이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이제 남용하는 곳에는 법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네, 다시 볼까요? 법치란 말이 있죠. 법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스템. 영혼 없는 공무원. 흔히 공무원을 보고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혼이 없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즉 법전에 써 있는 대로 그 행정을 집행하는 존재가 공무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갖고 있지 않고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법전에 써 있는 대로 행정을 집행을 해야지 그게 공정하지. 머릿속에 영혼이 들어있어 갖고서 권력이 센 사람 말을 뭐 귀를 기울인다든가 현존하는 권력에 뭐 굴종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법치란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스템. 이제 법치국가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말은 법치국가인데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국가가 많이 있죠. 미국을 보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미국 대선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모양이죠. 자, 입법. 입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법을 리디큘러스하게 만들면 안 된다. 즉 우스꽝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을. 그건 이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이 우스꽝스러워지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하위 조례들이 다 우스꽝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글쎄 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리디큘러스한 게 하도 많아갖고 정말 참 걱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법을 적용하는 거죠. 법원 같은 그런 존재. 근데 법을 언표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법부와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법을 집행하는 곳이 이제 행정부죠. 그게 이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한 법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잘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때 언표하지 않고 퓨어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는 게 있어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에요. 검찰 수사 완전 박탈. 온 세상에 사자성어를 만들어도 아무리 오사성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든다는 게 벌써 머릿속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검찰 수사 완전 박탈. 이런 개념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서 그것도 이제 검수완박인데 그건 검찰 수사 완만 박탈이에요. 같이 검수완박입니다. 완전 박탈이냐, 완만 박탈이냐.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정권이 바뀔 텐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궁금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글쎄요, 법으로는 하기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공정하게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또 법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공정하게 집행할래도 또 공정하게 적용할래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참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70여 년 정치사에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 되겠습니다. 월드 말라리아 데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제정을 이제 한 거죠. 자, 말라리아 퇴치를 목적으로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기념일이다. 바로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감염질환 가운데 가장 유병률이 높은 말라리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예방과 근절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2007년에 제정이 되었다. 세계 말라리아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WHO죠.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8개의 공중보건 캠페인 중에 하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라리아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럼 말라리아가 도대체 어떤 병이냐 이거예요. 말라리아를 한번 볼까요? 네. 말라리아는 학질 또는 학질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사람이 감염이 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이다. 상당히 감염도 많고 많이 또 죽네요. 근데 우리한테 다행인 것은 주로 열대 지방에서 이제 발병을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이제 적혈구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가 엉망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료과는 감염병 내과겠죠. 예. 감염내과. 예. 증상은 발열, 구토, 두통이고 합병증으로 황달, 발작, 혼수 상태고 통상적 발병 시기 10일에서 15일이 이제 잠복기를 얘기하는 거죠. 원인은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 원충, 기생충이 이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이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모기가 이렇게 말라리아 그러니까 원충을 이제 갖고 있다가 사람 피부를 이렇게 찌르고 피를 빨면서 이제 그 원충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방으로는 모기장, 방충제, 모기 퇴치 약물. 예, 참 옛날에 모기장 없이 참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모기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을 이제 투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아이고 말라리아 학질 모기가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원,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나쁜 또는 미친 뜻을 가진 말과 공기를 뜻하는 아리아가 합친 용어로 19세기 말까지도 말라리아가 나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믿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예, 이 말이라는 게 이게 나쁜 뜻이죠. 말 펑션 하면은 엉터리 기능, 이게 말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골프 칠 때 뭘 번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뭘 라인을 발음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잘못 친 거.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어휘로 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말라리아라는 이름은 18세기 명명되긴 하였으나 늪지에서 발생한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붙여졌던 것이다. 예. 그 늪지, 거기 이제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으로 갖다 옮기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걸 몰랐지만은 모기가 말라리아로 옮기는 중간 매개체라는 게 19세기 말에야 밝혀졌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이제 소독을 매번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이후 한반도에서도 있었고 학질 또는 하루거리 간일학이라고 불렸다. 하루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상이 하루 나타나고 하루 좀 괜찮다. 또 그 다음날 또 나타나고 괜찮고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루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종종 봤습니다. 뭐 요즘은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발병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원인은 말라리아 원충이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늪지 같은 이제 습지 또 물이 정체돼 있으면 물이 썩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이 말라리아 원충이 이제 서식을 하고 그걸 모기가 옮긴다라는 얘기예요. 예, 경로는 모기가 옮긴다라는 얘기죠. 모기 침샘에 있던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 내로 들어간다. 왜? 사람 피부에 앉아갖고 사람 물기 때문에 모기가.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가 봐요. 독감 같은 증상, 염증, 위장염, 빈혈, 방달, 기타 등등. 예, 이건 자료를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은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예방약도 먹는 화학요법이 있지만 모기장 같은 것을 치고 그다음에 모기를 이제 방역함으로써 이제 모기를 없애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의 한 방법이라고 하시겠죠. 발병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이게 적도 이 밑 아래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인데 조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1883년 조선에서 처음 입국한 미국에서 앨런도 말라리아 위험성을 지적했다. 1884년에 갑신정병이 일어났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 1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군인 1명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2000년에는 4,142명이 국내에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감염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휴전선 인근, 그다음에 김포, 고양, 성남, 도봉구, 성록 주로 강북 쪽에 이제 많이 발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라리아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법인날과 세계 말라리아 이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법인날에 대해서 자금의 현실을 좀 개탄하는 듯한 그런 제가 발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개탄스러워요. 정치에 도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하여튼 법에 대해서. 그러나 법이 없으면 또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의 이제 중요성을 갖다 우리가 이제 좀 일깨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법의 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 학질, 학을 띈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학질, 말라리아병이 그냥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라는 거.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었던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학질 하면 정말 학을 띠는 듯한 그런 질병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었죠. 지금은 워낙 의술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아졌고 또 예방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보건 행정도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이 이제 조금 이제 멀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그 두 가지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